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가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주세요. 예, 반도체 재고 사상 최고 수준인데 정부에서 나오는 경기 바닥론 해석. 야,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지는 게 맞습니까? 권 팀장님, 진짜 경기 안 좋아지는 거 맞아요? 2601 금요일 날. 오늘도 분명 오를 가능성이 많죠. 그럼 이제 2600선을 이제 박병창 이사가 그랬잖아요. 지금 2600 수, 야, 그러고 보니까 그랬네. 목요일 날인가 박병창 이사가 그랬죠. 오늘 내일 중에 2600 뚫어야 된다. 맞아요. 못 뚫고 다시 가면 이거는 좀 힘들다 기술적으로 그랬는데 어쨌든 금요일 날 세게 네. 2601 딱 끊어줬는데 사실 이제 주식 시장이 뭐 경기를 3개월을 선행하냐, 6개월 선행하냐, 1년 선행하냐, 안 하냐, 뭐 논란이 많지만 대충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는 6개월 선행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2600일이라는 게 뭐 연중 최고점인데다가 사실 의미 있는 저항선을 뚫었기 때문에 네. 야, 요 상태로 가면 이제 하반기에 한국 경제가 좀 회복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꽤 있는데 그 경기를 뭐가 좌우하느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두 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반도체 경기 그리고 반도체 경기 이코르 또 뭐냐 수출이라는 거죠. 근데 이 수출 지표가 매우 의미 있는 지표라는 건 우리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마는 우리 효진아 씨 그 뭐 귀속속 김효진 의원이 네. 매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 통계 중에서 우리나라는 수출 그리고 무역 수지 지표가 주식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 그건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5월달 물론 이제 권 팀장이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마는 5월달에 수출 지표가 좀 의미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조업일수가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무역 수지 기준으로 보면 21억 달러 그 적자가 났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1월 달에 125억 달러였어요. 적자 규모가. 그다음에 2월에 53억, 3월에 47억, 4월에 26억, 5월에 21억. 이거는 좀 추세로 보이잖아요. 그죠? 예. 적자 폭의 감소가. 거기다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 기름값 떨어져 가지고 수입 금액이 줄어가지고 그런 거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닌 게 일평균 그러니까 이게 의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달은 조업일수가 늘고 어떤 달은 조업일수가 줄잖아요. 특히 2월 같은 경우는 뭐 조업일수가 줄으니까 이거는 일평균으로 봐야 되는데 1월 일평균 수출 금액이 네. 일평균 하루에요. 21.6 그다음에 2월이 22억 7천만 달러 그리고 3월이 21억 9천만 달러 근데 4월이 22억 그다음에 5월이 24억이에요. 오, 꾸준하게 늘어나네요. 꾸준히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의미 있게 일평균 수출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무역 수지 적자는 꾸준하게 줄고 있고 일평균 그 수출 금액 자체는 네네. 꾸준하게 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요때가 4월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 재고가 사상 최대치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재고가 이렇게 는다라는 건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그만큼 위축돼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뭐 수출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뭐 수출에 압도적이니까 그래서 이게 반도체 재고 지수로만 놓고 보면 4월에 우리나라 반도체 재고 지수가 246.5고 그다음에 1월에 190을 넘어섰고 2월에 197까지 올라갔다가 3월에 187 조금 줄은 듯 했거든요. 네. 근데 4월에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게 이제 반도체 재고 지수가 이렇게 늘어나면 우리나라 전체 이 제조업의 재고 지수가 같이 올라요. 그래서 4월 제조업 재고율이 130.4인데 이게 전월 대비해서 13.2% 포인트가 올라서 제조업 재고율 역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5년도 이후에 네. 사상 최고치 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재고가 들면서 우리나라 그 제조업체들이 생산한 제품들이 안 팔리고 공장에 있는 그 비율이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정부도 한은도 하반기로 가면 이게 의미 있게 감소하면서 경기가 바닥치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뭐 계속 뭐 그 예를 들면 상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2일 날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출석을 해서 하반기가 되면 지금과 다른 모습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이 조사국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 리서치센터라고 봐야죠. 네네. 여기에 동향 분석팀 이규환 과장도 뭐라 그러냐면 중국의 스마트폰 소비가 작년에는 부진했지만 리오프닝 이후 시차를 두고 점차 회복하면서 반도체 경기 부진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연말로 갈수록 스마트폰 소비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 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동일하게 물론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경기를 상반기에 좀 약하게 하반기에는 좀 강하게 봤는데 실제로 최근 들어서 글로벌 IB를 포함한 국제 신용평가기관 이런 데들 다 한국 경제성을 낮추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수출에서 나타나는 징후는 조금 바닥권의 징후가 나타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 성장률에 기여하는 건 순수출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사우디에서 감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추세적으로 유가가 안정감을 가져준다면 우리나라 국제 무역 수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저 지난번에 반도체 쪽에 누구죠? 그 현대차증권의 송명섭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이. 하이 투자증권에 네. 현대차증권은 노군창 세대장님. 근데 저도 되게 의미심장하게 들었던 게 뭐냐면 반도체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어디에 달려 있냐? 연준의 스탠스에 달려 있다. 네, 왜냐하면 글로벌 유동성이 반도체 주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더라 이런 건데 네.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수출, 우리나라 경기도 연준이 과연 금리 인상을 언제 멈춰주느냐. 거기다가 혹시라도 연내에 금리 인하 정도로 경기에 대응을 해주느냐 이런 거가 가장 중요한 변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부 이제 미국 시장도 굉장히 크게 올랐고 또 그 금요일 날은 경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아, 그래요? 소외받았던 그죠? 다우 지수가 나스닥보다 크게 오른 게 사실 5월 들어서는 거의 저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안정감 같은 것들이 회복이 되고 있는 자본시장의 가격 지수가 나왔는데 모쪼록 이제 그런 전망들이 좀 맞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네. 다만 미국의 물가 수준이 정말 저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툭툭툭툭 떨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걱정스럽게 보는 시각이 여전히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국면이라면 연준이 정말 시장에서 기대하는 피봇을 포함한 통화 정책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시점이 올해 내로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사실 시장에서는 반반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반도체 업황 그리고 그로 인한 무역 수지의 개선들을 좀 기대해 보는데 오늘 아침에 주요 일간지 중에 조선일보 탑 일면에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중국에서 2차 전지가 굉장히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한국 2차 전지 산업들이 배터리 산업이 진행을 하다가 중국에서 굉장히 이제 보조금이나 이런 거 끊으면서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미국을 비롯한 유럽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그나마 시장지를 지금 우리나라가 네. 원래 중국에서 워낙 전기차를 드라이브 걸면서 실제로 초기에 그쪽으로 많이 나갔죠.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이 별로 없죠, 사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자국 산업 보호 내지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하면서 우리가 거의 퇴출되다시피 해서 중국 시장에서 나오게 됐고 그게 이제 기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유럽 쪽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한 결과가 지금 이제 K 배터리라는 산업을 했는데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섣불리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만 앞으로도 획기적으로 미중 관계가 좋아지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또 이쪽 저쪽 하면서 이런 건 사실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잖아요. 그래서 각 산업마다 특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중국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플랜 B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배터리 부분, 2차 전지 산업 부분에서 했던 어떤 글로벌라이제이션인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대응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화장품도 약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화장품이 근데 그만큼 가치가 하고 뭐 있는지 나오는- 모르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들이 선전해 줘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되게 눈여겨보고 있는데 네. 조금 조짐은 나오는데 네. 김 아직은.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이즈업을하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배터리는 B2B잖아요. B2B. 네. 100% B2B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가가지고 세일즈맨이 또 우리 제품이 좋다는 걸 인식시키면 몇 군데만 인식시키면 되거든. 그리고 미중 관계는 사실은 또 미국 시장에서는 빈터가 생긴 거고. 근데 화장품 소비재라서 B2C 100% B2C라서 네, 네. 그 소비자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지는 사실 좀 기난 뭐 먹어야 화장품은 안 된다. 아닙니다. 저는 열심히 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미용기기 얼마나 또 잘 나갑니까 요즘에? 네. 배터리만큼 그렇게 성과를 내는 거는 시간을 봐야 된다.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알겠습니다. 또 된다 이렇게 또 바꾸면 내가 또 뭐가 됩니까? 이제 리포트 하나 잠깐 제목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대중국 수출 부진과 수출 시장 다변화 추이 분석이라고 무역협회에서 지금 김프로님 말씀하신 얘기를 리포트로 썼어요. 근데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난해 중국 수출은 4.4% 감소했지만 중국 외 시장으로의 수출은 9.6% 증가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석유 제품 수출은 35% 감소했지만 다른 대세계 수출은 64% 늘었다.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응한다는 빨리 거죠. 적응해 나가고 있는 건데 이게 단기간에 대체하기가 좀 어려워서 조금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싶습니다. 주식 투자도 본질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뭐 이런 경제 지표나 뭐 이런 숫자로 나타나면 그 회사 망할 것 같거든. 근데 그 회사는 사장을 비롯해서 전체 임직원이 그 상황을 그래서 어떻게든 타개하려고 뭐 열심히들 하고 또 해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또 그런- 자극이 돼서 오히려 그렇지. 잘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IMF 맞으면서 정말 뭐 다 죽을 줄 알았던 기업들 중에 글로벌 기업으로 선정 기업들도 꽤 있고 하니까요. 네. 자, 오늘 뉴스상 그리고 미스터 마켓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또 박병장 이사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권 팀장님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